이성과 죽음의 불씨가 반환되고 이제 토벌해야 할 티탄은 아킬라뿐이다. 파이노는 주인공 일행한테 불을 훔치는 자에게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시공을 재현해달라고 부탁한다. 불을 쫓는 여정이 성공에 다다랐을 때 거룩한 도시에 돌연 이변이 발생한다. 아글라이아는 원로원과 청소부의 손을 빌려 자신의 죽음으로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한 앞길을 닦는다. 슬픔 속에서 파이노는 리더의 역할을 이어받고 연설을 통해 시민들을 단결시킨다. 사이퍼 역시 지시를 받고 도시로 돌아와 불을 쫓는 여정 소대가 도시를 떠나 있는 동안 케팔의 불씨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놀빛 정원 하늘의 후예 히아킨의 도움으로 일행은 아킬라의 공중 요새에 오른다. 히아킨은 대대로 전해져온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도리어 아킬라를 토벌했다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의 위협이 피로 물든 거짓임을 깨닫는다. 동시에 사이퍼는 용해 고성에서 불씨를 따라온 불을 훔치는 자와 오래도록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그녀는 케팔의 불씨를 도둑 유령 바르톨로스에게 맡기도록 설계해뒀고 바르톨로스에게 기회를 틈타 불씨를 파이논에게 건넬 것을 명한다. 불을 쫓는 여정 소대가 힘을 합쳐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신과 인간이 결합된 천공의 티탄을 쓰러뜨린다. 일행이 조석의 눈에서 탈출하려던 때 여명기계가 갑자기 꺼졌고 히아키는 어쩔 수 없이 불씨를 일찍 반환한 채 하늘에 남아 신권을 넘겨받고 사람들을 보호한다. 사이퍼가 떠나자 계략의 신력은 사라졌고 그녀의 거짓말로 유지되던 오크마 천년의 여명은 끝이 난다. 거룩한 도시는 검은 물결의 무자비한 습격을 받고 강력한 불을 훔치는 자도 압박을 더해온다. 위기의 순간 마이데이, 카스토리스, 트리비와 트리논, 칼토너스, 거룩한 도시의 호위병, 다낭 모두가 목숨을 걸고 구세주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척자의 안전을 확인한 파이노는 홀로 창세의 소용돌이에 발을 디딘다.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저희를 따라 다낭 씨를 만나러 가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시군요. 다낭 씨! 어서 다낭 씨를 도와주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파이논 씨는 어딨고? 저희는 파이노님의 명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 분을 안전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긴 저와 거룩한 도시 호위병이 맡을 테니 제프, 두 분을 모셔가. 잠깐. 저 검은 옷 검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조금 전부터 갑자기 경직되더니 전혀 미동이 없어요. 어떤 전조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어느 반신이 저희에게 기적을 내리신 건지 두 분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파이논 씨는 무사한가요? 오크마를 구하겠다는 그분의 결심을 믿어주세요. 불을 훔치는 자가 쫓아오지 않는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이곳에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트리노님의 100개의 문이 성 밖 거리에 있으니 계속하시죠.
우린 엠포리오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겪었어. 연료 보충이 목적이었다면 그건 이미 달성했을 테지.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우선 열차와 연락해 다음 행동을 논의하자. 그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고 우리에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그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누구냐? 거기 누구지? 무명객 두 분께 전해드리고 싶군요. 스크루름 씨? 누구냐? 몰랐어. 명령이다. 10발짝 거리를 유지해. 진정하세요. 저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오랜만입니다. 은하열차 무명객. 제때 도착해 그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두 분에게 해를 더 끼치는 것 막을 수 있겠군요. 다행입니다. 당신이었군요. 두 분의 행방을 찾게 되어 저와 헤르타 씨도 정말 기쁘답니다. 이 안티키 테라인과 아는 사이십니까? 혹시 리고스 의원님과 동족인가요? 걱정 마세요. 이분은 저희를 도우러 온 개척 동맹입니다. 잠깐 따로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심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시적으로 검은 옷을 입은 자의 행동을 막는 것뿐이죠. 시간이 한정적이니 제가 온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 엠포리어스는 데이터와 기억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자 한 에이언지의 실험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과 단절된 이 무형판 세계는 급속도로 세 번째 운명의 길, 파멸로 향하고 있죠. 파멸. 결론, 엠포리어스의 흐름이 제약을 받지 않은 채 계속된다면 진화를 마치고 탈피한 절멸대군이 세찬 조수 속에서 탄생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은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겠죠. 절멸대군이 일으키려는 재앙은 나부의 스텔라론 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 목표가 바로 지식의 에이언즈이기 때문이죠. 복잡한 연산은 생략하고 두 분께 부탁드리죠. 파멸의 분노가 우주를 뒤덮는 걸 막기 위해 무명객 중 한 분이 엠포리어스에 남아 내 통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계는 설명하기 힘든 방화벽에 둘러싸여 있고 시간의 흐름도 현실과 다르죠. 저와 헤르타 씨는 틈새를 찍고 영상을 내부에 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열차칸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두 분은 성공적으로 이곳에 착륙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 아직 꿰뚫지 못한 원리가 있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무명객 중 한 분이 여기 남아 세계의 운명을 보고 필요할 때 절차를 추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크루름 씨, 당신을 믿으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엠포리오스는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죠? 이걸 보시죠. 이건 표식의 닻이라는 기물입니다. 지식세계 경계의 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지니고 있는 한 개체의 데이터 구조가 보호되며 거센 디지털 해일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 기물은 무한히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고 있으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죠. 첫째, 미로스라는 지능 기계가 모든 일의 원흉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헤르타 씨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치 세븐스 씨가 이미 엠포리우스에 휘말렸다는 단서 말이죠.
추워. 내가 잠든 건가? 이건 무슨 이상한 꿈이지? 아, 어지러워. 눈앞에 울보 유령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네. 방금까지 히메코 언니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로 온 거지? 아! 생각났어! 개척자가 이곳에 대해 말했던 것 같은데 클리포트에게 눈길을 받기 전에 내가 설마 무슨 이상한 운명의 길에 오른 건 아니겠지?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나? 최근에 폼폼한테 억지로 옷을 몇 벌 바꿔달라고 한 거랑 웰트 아저씨의 어깨 마사지기를 몰래 몇 번 빌려 쓴 게 다인데 아, 설마 아하인가? 환락의 길에 오르는 게 이렇게 쉽다고? 기억의 아이여, 나아가거라. 틈새 깊은 곳으로 향해라. 누구야? 놀래키지 마!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나와서 말하지 그래! 압박감이 너무 심하면 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저건 문인가? 두려워하지 마. 과감하게 앞으로 가 기억의 문을 통과해라. 저 소리를 따라서 앞으로 가면 여기를 떠날 수 있는 건가? 잠깐, 속지 마.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어서 돌아와. 이 목소리는 또 누구지? 저건 나부의 부태복? 부태복?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메신저 씨도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 마치 세븐스 씨, 또 만났군요. 마치 세븐스, 만나서 반가워. 생각났다. 예전에 태복한테 군관진으로 과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었지. 옆에 있는 메신저 씨는 내가 기억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어. 기억하기로 그때 나한테 생명의 가치는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했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마치 세븐스 씨, 당신들이 떠난 후 전 당신이 남긴 육상빙으로 실험을 했어요. 기억의 정원의 도움 덕에 군관지는 과거의 연산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죠. 이제 우리는 여러 장애물을 피해 당신의 과거를 직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봉님 말이 맞아. 이 운명의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간다면 길의 끝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번에 만난 뒤로 개척과 함께 또 많이 성장했네. 지금이라면 과거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지. 역시 내 과거는 무슨 얼음공주의 동화 같은 게 아니었구나. 혹시나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태복과 메신저 씨는 정말 내 꿈속 인물이 아닌 거지? 이게 꿈이 아니라면 왜 하필이면 지금 날 찾아온 거야? 너무 급해서 그래요. 지워진 당신의 기억은 기억의 정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태복님 말대로야. 너의 기억에 기억의 정원에 존망이 달렸어. 기억의 정원? 지금은 기억의 정원을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네 운명과 기억의 운명의 길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어서 가. 저 문을 통과해야 해? 절 따라오세요, 마치 세븐스 씨. 기억의 문을 지나 당신의 과거를 찾으러 가죠. 가지마. 그들은 네 기억 속 사람들인 척하는 거야. 또 들려.
저기,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마치 세븐스, 드디어 찾았네. 드디어 개척 여정에는 역시 네가 있어야 돼. 응. 네가 없는 여행은 정말이지 재미없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가 있어야 완전한 개척소대라고 부를 수 있지. 잠깐만. 너희는 내가 알던 둘이랑 닮았기는 하지만 네가 혼란스럽다는 건 알고 있어. 기억의 정원에 있는 동맹이 사고 체인을 연결해준 덕에 너와 연락할 수 있게 된 거야. 기억의 정원에 있는 동맹이라면 블랙스완 씨를 말하는 거야? 맞아. 블랙스완 씨도 도와줬어. 마치 세븐스, 계속 앞으로 가. 네 과거를 찾고 깨어난 다음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거야. 꽤나 매력적인 것 같네. 나의 과거도 찾을 수 있고 계속 너희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니. 마치 세븐스, 계속 나아가야 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 안 그래? 따라와. 우리와 함께 저 문을 지나자. 과거로 들어가, 마치 세븐스. 진정한 너를 되찾는 거야. 너무 빨리 달리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 유혹적인 말이 좋게 들릴지는 몰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 크게 뜨고 봐야 해. 겨우 따라왔네. 괜찮아? 난 괜찮아. 그냥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마치 세븐스? 그러니까 계속 문을 밀어내고 나를 말렸던 목소리가 너였던 거야? 응, 자기소개를 할게. 나는 키레네라고 해. 과거의 물결이라는 뜻이야.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지. 안 그래? 자세히 보니까 너는 나랑 조금 닮은 것 같은데? 그러게, 너도 눈에 띄는 분홍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구나. 게다가 우리는 모두 활기차고 아름답고 낙천적인 청춘 소녀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다니. 말도 잘하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방금 나를 마치 세븐스라고 불렀는데 혹시 날 알아?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방금의 기억을 통해 네가 겪었던 일을 알게 됐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공통점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네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기에 네가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해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상황을 알고 있다고? 그야 내가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 텅 빈 곳에서 혼자 아주 오래 있었고 너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어떤 개념인지조차 잊어버릴 뻔했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 문의 뒤에는 절대로 네가 원하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아까 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맞아. 그들과 나눈 대화는 꼭 진짜 같고 매력적이었지. 그건 나쁜 사람들이 네 기억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일깨웠기 때문이야. 여자아이의 섬세한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문으로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장기말이 돼서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몰라. 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 나도 여기에 갇혀 너처럼 기억을 잃긴 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만큼은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어. 이 문 뒤에는 엠포리어스야. 전혀 부드러운 세계가 아니지.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볼 수도 내 목소리도 듣지 못했지. 천회의 소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무사히 돌아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날 말렸으니 너를 더 믿게 되네. 키레네, 혹시 어떻게 해야 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 그거야 쉬워. 그냥 뒤로 돌아서 한 걸음씩 이곳을 걸어나가면 돼. 그 여자아이를 잊지 마. 문을 넘어서 기억의 정원을 도와. 너희는 모두 기억의 아이니까. 정말 끈질기지, 안 그래? 그래도 저 말들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야 해. 돌아가는 길은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일반 사람의 삶보다도 훨씬 길 거야.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걸 믿어야 해. 고마워, 키레네. 이제 결정했어. 나는 이 문을 지나서 엠포리어스로 갈 거야. 도대체 왜? 걱정 마. 너를 의심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동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두 친구가 이미 먼저 출발했는데 그들은 엠포리어스로 가고 있어. 겉으로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둘은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녀석들이라니까. 핵심 멤버인 내가 빠졌으니 아마 신세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걸? 그러니 이 문 뒤가 바로 엠포리어스라면 쫓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 셋이 전부 모이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지. 탐사하고 이해하고 설립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구나. 너한테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동료가 있네. 정말 듣기만 해도 이 몸에 가슴이 뛰네. 마치 세븐스, 그게 네 결정이라면 내가 응원해줄게. 우리는 왜 이렇게 닮았을까? 둘 다 연약하고 귀엽게 생겼지만 뜨거운 진심을 숨기고 있잖아. 그런 말은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좋겠는데? 그럼 출발한다. 우리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알겠어? 날 걱정해줄 필요는 없어.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상상 속의 친구랑 대화하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엠포리어스가 너의 고향이니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게. 그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봐봐, 마치 세븐스. 너희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랄게. 왜 그래, 파트너? 이 몸이 보기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창세의 소용돌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네. 여기도 예전과 달라졌어. 파이논 씨는 재창기 준비를 마치셨을까? 그러게, 정말 너무 긴 여정이었어. 만약 그 기계 신사분이 말한 대로 엠포리어스가 파멸의 결말로 나아가는 게 정해져 있다 해도 이 몸이 마지막 순간까지 네 곁에 있을게. 너와 다낭에게 열차가 중요한 것처럼 엠포리어스도 이 몸의 고향이니까. 응! 함께 마지막 불씨가 반환되는 걸 지켜보자. 파이논이 저기 있어. 그리고 리고스? 스크루름 씨의 말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파이노님께선 그 불씨로 옛 세상을 묻어버리고 만물을 회색의 미지로 들여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 잔혹한 불을 쫓는 여정으로 인해 환상을 버렸고 미래는 우리가 들어서길 기다리는 서풍에 물든 이상향일 수 없죠. 앞에 있는 게 혼돈이라면 제가 찢어버리고 첫 번째 태양의 빛을 끌어들이죠. 아, 당신이군요. 등 뒤에 있는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다니 역시 개척자답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만갈래 길의 이행자도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저는 신뢰 관중으로서 세계의 미래를 지켜보고 그녀들을 대신해 마지막 불씨 의식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세의 시련, 재창기 의식을 말이죠. 그랬군요. 제가 케이페에 그가 침입한 흔적을 지우기 전 이미 제 동족분을 만나셨군요. 파트너, 그게 무슨 뜻이죠? 저도 예전부터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왜 안티퀴테라인이 천호의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리고스님, 재창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신뢰 관중 위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군요. 파이노님, 당신이 진실을 원하시니 진실을 알려드리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과거의 신이 쓰러지면 누군가는 부러진 기둥을 메고 신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권을 짊어질 자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 본인의 자질을 증명해야 하죠. 그러나 케팔의 반신에게 있어 시련을 통과할 가능성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시련은 신의 직책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세계를 다시 만들고 세계를 짊어지는 것, 쓰러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창기 의식은 순식간에 완료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라 기나긴 고통의 여정입니다. 다른 반신들의 희생의 여정이 이 세계에서 끝나면 케팔은 여러 신의 불씨와 세상 전체의 기억을 짊어진 채 언제나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내세가 올 때까지 검은 물결이 세상을 짊어진 자와 그의 어깨 위에 놓인 모든 걸
전부 집어삼킬 때까지 말이죠. 누군가 그의 불씨를 넘겨받을 때까지 말군요. 당신은 이미 온 세상을 밝힐 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내리기만 하면 되죠. 성화를 보살피고 후세에 넘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꺼트리실 건가요? 구세주여, 온 세상의 운명은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더 이상 떠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하지만 내세의 새벽을 맞이하고 불을 밝히기 전 2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듣고 있으니 말씀하시죠. 아낙사 선생님의 신세계에 대한 설명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지 알려주시죠. 세계는 제 기억대로 다시 창조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그들의 전생과 다름없이 최초의 인류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고 제 동료들 순도한 만신들은 윤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티탄이 되나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말이죠. 물론이죠.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약속은 개척자 씨가 엠포리어스 규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녀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이미 세월의 권능을 이어받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이 세계에 너무 깊게 개입했습니다. 제가 견문이 부족했군요. 천회의 사람으로서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 세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 파트너. 내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가슴속 깊이 새겨둘게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엠포리어스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오세요, 영웅들이여.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실현해주세요. 이 세계가 끝에 다다른 지금,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 피와 살에 기반하지 않은 생명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변함없고 신성한 수학 법칙에서 탄생했죠. 그 논리대로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제게 있어서 그 천재는 동족이자 형제입니다. 다시 자기소개를 하게 해주시죠. 저는 리크루고스라고 하며 과거 오크마 원로원의 명예원로였습니다. 신뢰 관중으로서 저는 최후의 순간까지 오크마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켜보고 보호할 겁니다. 물론 이런 대답으로는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엠포리어스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당신 같은 천회의 여행자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크루고스는 수많은 지식의 길을 걷는 자 중 하나로 누스를 대신해 엠포리어스가 쇠퇴의 운명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곳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짧은 대화로 당신의 신뢰를 얻길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당신과 걷는 길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믿어주시죠. 거룩한 도시가 저를 집권자로 여긴다 해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 영향력 역시 미약하죠. 당신에게 궁금한 게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하나 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보장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미 사실대로 말했고 미래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켜볼 겁니다. 신뢰 관중의 이름 엠포리어스와 그 운명에 대해서라면 저는 떳떳합니다. 세계가 당신의 헌신에 감동할 겁니다, 개척자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언에서 말한 내일을 절대 맞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신들이여, 보십시오. 엠포리어스가 승리를 달성했고
재창기가 곧 다가올지니 그 빛나는 영혼은 붐비는 어두운 밤을 지나 이곳에 도달했도다. 그는 황금의 불과 피를 지닌 채 승자로서 낮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순결한 아이이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태어나지 않은 자 중 처음으로 태어났고 이름 없는 자 중 처음으로 이름을 가졌다. 그의 몸은 영원하고 사지는 끝이 없으며 길게 이어진 밤을 밟는다. 그는 최고의 왕이자 방랑자들의 목자로 단결한 사람의 아이를 원수의 위로 높이 들어올린다. 녹은 금빛 하늘이 그의 척추와 근육 사이에서 솟구치고 가장 화려한 계략도 그의 호흡과 말 아래 모습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신세계에 눈부신 황금빛 호수 속 그는 몸을 깨끗이 하고 바로 그곳에서 너와 나의 최초이자 최후의 소원을 완료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계를 위해 정관은 다른 결말을 써내려 가주길. 자, 하트너, 저랑 함께 하시죠. 이제 우리 모두 멸망을 대비하거나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르도록 하죠. 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모험입니까? 영웅의 여정이 종착지에 다다랐고 재창기의 진실도 곧 드러나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부디 제가 본 것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엠포리어스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제1원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명제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차라리 우주의 기점부터 시작하죠. 한 차례의 폭발 후 기본 입자가 탄생하고 세상 만물로 진화했죠. 농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간, 공간, 물질 등 모든 개념이 저희의 인식 덕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게 없다면 우주는 감정할 독자가 없는 우연에서 탄생한 혼돈의 책일 뿐이에요. 당신이 잘 알고 계신 아낙사고라스님도 비슷한 관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엠포리어스의 모든 것은 지식의 씨앗을 통해 후대 사람의 기억에서 탄생하죠. 정말이지 신기한 일관성이더군요. 한마디 문장으로 세계의 진리를 그려내다니. 오직 그만이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성의 화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지식의 씨앗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울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현인이 신들에게 했던 질문처럼 말이죠. 생명의 제1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저는 나무정원의 철학에 관해 깊이 토론할 생각이 없으니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게 좋겠군요. 엠포리어스를 넘어 세상 사람들이 금기로 여기는 천해까지. 혹시 학파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장엄한 지식의 이름으로 벌어진 잔혹한 전쟁에서 어떤 천재의 유산은 전부 버려지고 은하에 흩어졌죠. 그건 세터라고 불리는 일반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대한 연산 배열로 에이언즈의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탄생했고 또 탄생한 순간 에이언즈 사고의 일부가 됐죠. 그들은 누스의 천체 뉴런처럼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지식이 그들을 버렸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모두에게 잊힌 셉터들은 여전히 신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없는 전쟁과 재난, 두 기계제왕을 포함한 무수한 천재들이 증명할 수 없던 난제를요. 드디어 엠포리어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군요. 만약, 정말 만약에 어떤 셉터가 생명의 제1원인에 대한 해답을 완성했다면, 만약 공허하고 차갑고 고독한 연산의 끝에서 지식 에이언즈의 실패자로 분류된 자가 기나긴 시간을 통해 직접 증명을 마쳤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그 답은 어쩌면 예상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유런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 건 다른 에이언즈의 눈길이었죠. 이게 바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천재들도 들어본 적 없는 일화입니다. 우선 셉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루도록 하죠. 다시 처음의 화제로 돌아와 소위 생명의 제1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당신은 이미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 곁에 있고 당신과 함께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죠. 지금도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의 종점을 지나 아름다운 신세계에 있죠. 이 염원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신탁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지. 그대는 회백의 영영이 드러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을 짊어질 것이다. 나아가 이 세계를 짊어지고 회백의 영웅, 무명의 구세주가 여명을 가져올 때까지. 정말 이상한 꿈이네. 뭔가 이런 꿈을 처음 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깨어나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떤 목소리만 기억나는데 도대체 누가 부르는 거지? 어? 아, 당신이군요, 파트너. 미안해요. 실수로 잠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나니 어쩔 수 없죠. 햇살이 참 좋네요.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요. 출발하죠, 파트너. 키레네한테 갑시다. 어제 같이 신탁카드를 보기로 했는데 시간을 보니 대충 된 것 같아요.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네요. 그럼 우선 바람 좀 쐬면서 잠 좀 깨세요. 저는 옆에서 기다릴게요. 어떤가요? 당신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케팔의 불씨를 짊어진 무명의 영웅의 고향 엘리사이 에데스입니다.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소년의 마음에는 영웅주의적인 환상이 싹 텄죠. 그는 때론 손에 쥐고 있는 목검을 무거운 철이라고 상상했고, 때론 나무막대로 세운 허수아비를 혈관이 등부터 발꿈치까지 이어진 전설 속 거인이라고 상상하며, 때론 자신이 거인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지키는 영웅이 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어린 그에게 있어 세계는 그저 이 작은 마을일 뿐이죠. 당신의 유머 감각은 여전하군요. 제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신세계로 향하는 그의 서막입니다. 이건 남자의 최초 기억이죠. 가만히 앉아서 보시면 지루하실 테니 이걸 일종의 몰입형 연극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논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료로서 항상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도
엠포리어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적 없는 무명의 영웅을 맡으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 여정을 관람하시는 거죠. 분명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그를 따라가 보는 게 좋겠군요. 이 영원한 밤의 장막에 감싸진 작은 마을에는 아직 찾아내야 할 비밀들이 많습니다. 연극이 점차 진행되면서 당신의 의문도 분명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정신이 맑아지셨나요? 자, 키레네를 찾으러 가죠. 파이논 형, 형처럼 검을 휘두르는 법 좀 알려줘. 파이넌 어디가? 키레네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찾으러 가렴. 역시 여기에 있었네. 저 사람은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면 그네가 놀라서 흔들린다고. 역시 너였네. 왜 그래? 뭘 보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알 수 없는 텔레파시가 느껴지네. 머리에 왜 낙엽이 묻어 있는 거야? 설마 또 나무 위에 누워서 잔 거야? 아니면 보리밭? 외출할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지. 난 벌써 다 컸다고. 아직도 나를 애 취급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래? 네 키가 나보다 크기는 하지만 내가 훨씬 더 어른스럽잖아. 영웅들의 이야기를 꿈꾸거나 자신을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안 그래? 기왕 또 그의 장난을 도와주고 있다면 오늘 설정은 뭐야? 좋아요. 오늘 그녀는 은하무적 방망이 협객이야. 왜 또 신분이 바뀐 거야? 얼마 전까지는 이 방에서 떠돌다가 너와 검술 연습을 계약한 용사였잖아. 용서해줘. 예전 일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러고 보니 신탁 카드를 본다고 했었잖아. 젊게 게임을 한 지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오늘 생각난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얼마 전 내가 그네에서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흐릿한 목소리가 계속 뭔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 너도 그런 꿈을 꿨어? 너도? 어쩐지 깨어나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더라. 그래서 어릴 적 자주 갖고 놀았던 신탁 카드가 떠올랐지. 물론 오로닉스의 신탁은 항상 해석이 부정확하긴 해. 아이들은 군왕이나 용사 같은 좋은 카드를 뽑으면 기뻐했지만 마인이나 술고래를 뽑으면 이번에는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했지. 무르고 싶으면 물렀고. 정말 제대로 점괘를 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늘 행복한 법이잖아. 신이 엘리사의 에데스의 작은 모퉁이까진 신경 쓰지 않고 눈 감아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확실한 법이야. 우리는 신탁의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
어쨌든 일단 모두의 비밀 기지로 가서 신탁 카드를 찾자. 그때 어디에 두었더라? 몇 군데 생각나기는 하는데 같이 찾으러 갈까? 마을이 별로 안 크니 그때 숨겼던 어린 시절의 비밀도 전부 제자리에 있겠지? 분명 시간이 잘 보관해 줬을 거야. 여기라면 하루 종일 낚시할 수 있겠어. 내 거야! 내가 낚았잖아! 당연히 내 거지! 파이논 오빠, 키레네 언니, 이거 봐봐요! 제가 엄청 크고 무거운 유리병을 낚았어요! 제 거예요! 제 낚싯대를 잠깐 빌려준 거니까 낚은 것도 당연히 제 거죠! 대체 어떤 걸 낚았길래 싸우는 거야?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어릴 적에 적었던 소원병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고? 파이논 오빠가 어릴 때 적은 소원이요? 한번 볼래요! 자, 보면 안 된다. 시소, 리디야, 밥 먹을 시간이다. 엄마다! 배고파! 가서 밥 먹어야겠어! 오빠,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바다에 던진 소원병이 우리의 소원을 엘리사의 에데스 밖에 있는 세계로 보내고 소식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파도에 다시 떠밀려 왔군요. 조금 아쉽네요. 얘들아,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가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햇빛 아래의 곡식 창고에서는 푹 익은 보리의 냄새가 난다. 보리 더미에는 다람쥐들이 모아놓은 각종 열매와 팔과 다리가 없는 나무 인형이 나왔다. 내가 조각하다 말았던 병사 인형이네? 정말로 아직 있을 줄이야. 잠깐, 이건 그때 피시아스 선생님이 몰수했던 거잖아? 이제야 다시 보게 되다니. 파이논, 키레네,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피시아스 선생님, 학교 수업이 끝났나요? 오늘은 수업이 없었어. 새벽에 낙엽으로 오로닉스께 점괘를 물어봤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다치기 쉽다고 해서 그냥 쉬기로 했지. 마침 요즘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라서 수업이 없어도 다른 할 일이 있잖아. 엘리사의 에데스의 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번에 먼 여정을 떠나며 선생님 대신 전설의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 가서 진정한 지혜의 정원을 보고 와주렴. 그런데 이 곡물 창고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 거니? 벌써 반나절 정도 뒤진 것 같은데. 이건 장난감? 참, 그 나이에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니.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좋았어. 그럼 병사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자자, 그럼 선생님은 먼저 갈게. 저녁에 비가 내릴지도 모르니까 너희도 집에 빨리 돌아가렴. 수업 중에 조각했던 나무 인형을 여기에 숨겼구나. 이건 나도 몰랐었네. 나조차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신탁 카드는 여기 없네. 생각해보자. 아직 안 간 곳이 하나 있어. 날씨가 좋아. 즐거운 어릴 때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두 곳밖에 없잖아. 마을 중간에 있는 그 신상, 그리고 여기. 그러게. 너희가
나한테 놀자고 했을 때 항상 정문이 아니라 담을 넘었던 게 기억나네. 정말 개구쟁이였지. 누구처럼 등장할 타이밍을 못 잡는 거지. 안 그래? 내가 볼 때 아마 장난스러운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이야기책에서 배운 거야. 영웅은 평범한 길을 가지 않는 법이잖아. 근데 요즘은 나 혼자서 살고 있어서 부끄럽게도 치운 지가 꽤 됐어. 찾아볼 곳이 꽤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런 곳이 있었나?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빠지면 엄청 오랫동안 떨어지던. 꿈에서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는 환상이라면 내 영웅 이야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흩어져서 움직이자. 내가 정원을 찾을 테니까 다락방은 너한테 맡길게. 위층의 풍경은 본 적이 없는데 올라가 볼까? 요즘에 넣으면 어떤 맛일까? 파트너, 여기는 제게 맡겨주세요. 누가 먼저 신타 카드를 찾을지 대결해보죠.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눈앞의 소녀는 당신을 매우 친근하게 대했다. 덕분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 텔레파시가 설마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멀리서 봤을 땐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네. 엘리사이 에데스에서 가장 미련이 남는 곳을 꼽자면 큰 나무 아래의 그네를 제외하고는 바로 여기야. 뭐 하는 거야? 조심해야지. 나는 마을의 점술가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어.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신탁을 들을 수 있게 된 덕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미래의 세월의 사제가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점괘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분명히 막막하게 느껴졌어. 신탁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엘리사이 에데스를 떠난다면 저기 정박해 있는 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신타 카드를 찾았다. 여기 있어. 이미 눈에 담았잖아. 앞으로 어디를 가든 소중히 여길 거야. 물론 어린 시절의 동료도 마찬가지지. 지금 갈게. 역시 신은 어둠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 찾았어. 봐, 이게 바로 신타 카드가 담긴 상자야. 그런데 카드가 없네. 누가 가져간 건가? 어? 상자 밑에 있는 저건 뭐지? 원문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내용 바꾸지 마세요. 알았다. 그 수상한 녀석들이야. 녀석들이 장난을 칠지는 몰랐네. 그 비밀 미궁을 말하는 거야? 따라와. 정원 뒤로 가자. 입구가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있어. 요정들을 만나러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미궁으로 가는 길에 풀이 너무 자라 잘 안 보이게 됐네. 기억이 안 나요, 파트너? 어릴 적에 우리가 자주 놀러 갔었잖아요. 자, 바로 시작하죠. 우선 눈앞의 잡초들을 제거할게요. 여기가 맞았나? 아마 맞을 텐데. 아, 맞다! 입구는 저기 나무 구멍에 있었어. 나무 구멍을 따라 조금만 기어서 가장 좁은 곳을 통과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비밀 미궁에 도착할 거야. 지금의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요정들에게 거절당하는 걸 걱정하는 게 어때? 비밀 미궁은
초청제라서 순진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길을 여는 일을 부탁해요, 파트너. 어찌됐든 일단은 나무 구멍부터 도전해 볼까? 그럼 먼저 해볼래? 응? 아, 알았어. 그럼 먼저 갈게. 정말 덜렁댄다니까. 이제 우리만 남았네.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할까? 사실 요정들의 귀여운 글자를 본 뒤로 마음속의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 어쩌면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미궁에 들어선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 소녀의 직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설령 운명이 확정됐고 그게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가던 우리가 함께 맞선다면 별로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됐어. 별거 아니야. 만약 운명이 정말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내 부탁을 들어줘. 힘들었지만 정말로 들어오다니. 언제 마지막에 왔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는 우리 모두 아이들이었는데. 너희는 키레와 파이였구나.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 파이는 엄청 크고 멋있어졌네. 멀리서 봤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어. 우리는 이제 컸으니까. 키레는 변한 게 별로 없네. 신기해. 어쩌면 나도 레라미처럼 미궁의 요정일지도 모르지. 그러게요.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름을 기억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도라미, 레라미, 미라미, 파라미. 이 귀여운 녀석들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우리는 모닥불 곁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미래의 여정이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여기에 다시 오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전부 잊어버렸을 거예요. 파이, 정말 뻔뻔하네. 그때 항상 절대 잊지 않을게라고 해놓고 오랫동안 안 왔는데 결국 모두를 잊을 뻔한 거잖아. 에이, 아니야. 파이노는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음유 시인처럼 감성적인 척을 한 거지. 모두를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오늘은 신타카드를 되찾으려고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신타카드? 촌장님이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지. 촌장이면 도도라미? 신타카드로 뭘 하려는 거지? 점괘를 보고 싶다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촌장님은 너희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어디 보자. 지금이라면 아마... 알겠다. 모두 따라와. 나무줄기가 축축하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촌장님, 키레와 파이가 돌아왔어요. 가지와 잎사귀는 왜 자라는 걸까?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 비밀 미궁의 가장 깊은 곳, 미래의 답이 밝혀지네.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일단 도도라미의 말을 들어보죠. 촌장님,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넘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 기억하니? 세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미궁의 아이들은 항상 존재할 거라고 말했었지. 우리의 운명이 항상 존재하든 말이지. 바꿔라, 얘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널 이곳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단다. 내 신탁 카드책!
대신 보관해 주셨다니 안심이에요. 저한테 점을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까지 써서 저희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촌장님? 그래. 사실 최근에 영원한 밤의 장막의 속삭임을 또 들었단다.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곧 찾아올 거라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그래.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올 때마다 장막 너머 엘리사이에데스와 멀리 떨어진 저 광활한 땅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된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수밖에. 재앙이 닥친다면 엘리사이에데스에 머무르는 게 좋을 거야. 만일을 대비해서 말이지. 그건... 하지만 저와 키렌의 둘이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나와 파이노는 원래 잠시 마을을 떠나 좀 더 성장하고 돌아오려고 했어. 파이노는 크렘누스 성으로 가서 훈련하고 나는 야누소폴리스로 가서 운명의 티탄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지. 그 후에는 엘리사 예데스로 함께 돌아와 마을의 평화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어. 괜찮아. 이곳에 남아도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검술 같은 건 나 혼자서도 터득할 수 있고. 아마도 그럴걸? 그 표정은 대체... 한 가지 제안을 하마. 키레네에게 우리의 점괘를 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운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우리로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괘 결과가 나오면 어쩌죠?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고마워요, 파트너. 당신 말대로 하죠. 결과가 어떻든 함께 맞서는 거예요. 경건한 질문은 같은 무게의 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신탁 카드 책을 살며시 펼쳐봐. 그대의 생각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별처럼 흐르고 반딧불이와 미풍을 타고 그대들의 운명 또한 같은 미래로 흐르네. 이제 카드를 뽑아볼까?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줄이야. 그럼 마음에 드는 신탁 카드를 골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봐봐. 방직봉 카드네. 황금의 고치와 이어진 낭만적인 실이며 여러 사람의 운명을 눈부신 실로 엮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주는 카드야. 실과 검의 원무로 시작했으니 마찬가지로 우아하게 막을 내리도록 하지. 와, 엄청 화려한 걸. 황금의 방직공. 이름만 봐도 명문 귀족 출신인 게 분명해. 이렇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나 같은 사람과 얽힐 일이 아마도 없겠지. 이건 문 장인이야. 무수한 문 중에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 오롯이 성전의 속삭임에 더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귀와 눈을 가렸어. 신전의 메아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아. 거기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하고 비범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져.
군왕 카드는 보통 규율,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 하지만 종종 고독, 전쟁과 같은 의미로 통하기도 하지. 설령 날 마지막 왕으로 떠받들고 영광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해도 왕을 시해한 자는 더는 왕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둔 사자가 홀로 마지막 길을 걷게 두어라. 이건 백성들을 등진 군왕을 뜻하는 걸까? 엘리사의 에데스는 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전설을 들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지. 오, 방랑개 카드. 이건 가장 골치 아픈 카드야. 종종 다른 카드 뒤에 붙어 있다가 나타나곤 해. 다른 카드로 위장하는데 능숙해서 그걸 뽑기란 좀처럼 쉽지 않지. 여기? 아니면 여기? 속았지롱. 눈빛도 손발도 모두 느리잖아 너. 무척 능글맞은 목소리인걸. 누군가와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이런 카드는 사람을 놀리는데 능숙한 사람만 뽑을 수 있겠지. 시녀 카드네. 가벼우면서도 서늘한 안틸라 꽃의 향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밤하늘의 무별과도 같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상징하면서도 좌절과 슬픔, 공허함을 쉽게 연상시키지. 내 두 손에 보살핌을 받은 꽃잎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걸까? 무척 장엄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 앙증맞은 의사 카드네. 부드러운 색을 지녔지만 안에 담긴 용기는 그 어떤 카드에도 밀리지 않아. 심지어 단단한 얼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지. 난 최선을 다해 너희의 상처가 아물게 돕고 햇빛이 세상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번에는 나랑 약속해. 약속했으니 더 이상 변덕 부리면 안 돼? 이 카드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고 싶다는 내 생각과 비슷하네. 그래도 세상 곳곳을 지키는 일은 상상도 되지 않아. 그러려면 얼마나 불가사의한 능력이 필요한 걸까? 이건 대마술사, 대배우, 지혜의 왼쪽 눈, 세르세스의 모독자 등 수많은 칭호를 가진 학자 카드야. 아, 원래 한 장밖에 없는 거야? 열 몇 장 된다고 들었는데. 역시 날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라고 부르도록 해. 그거라면 적어도 내 본질을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구세주, 운명 삼상의 신탁에서 이 카드는 조화와 완벽을 뜻해. 그리고 모든 신탁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카드이기도 하지. 이번에는 신타 카드에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네가 스스로 뽑은 카드잖아. 하룻밤 사이 작은 마을 엘리사이 에데스에 존귀하거나 전설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직공, 문장인, 군왕, 방랑객, 시녀, 의사, 학자. 그들의 말과 그 말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소원은 엘리사이 에데스 출신의 소년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최초의 상상을 심어줬다. 그곳에는 분쟁으로 얼룩진 전장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도시도, 그리고 그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변화의 흔적이 거의 없는 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었다. 소녀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소꿉친구의 신탁 카드에 적혀있던 신분을 본 게 다였다. 하지만 운명이 미궁과 공감이라도 한 듯 이제 그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다. 구세주... 또 이 카드네. 아이야, 아무래도 넌 이 세계의 기대에 응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짊어지는 자가 될 것 같구나. 소원을 짊어진다고요? 그래, 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개팔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은 무척 단순해요. 제가 무사히 잘 자라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실 뿐이죠. 말썽 부리지 않고요. 피시아스 선생님께선 아이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책을 몇 권 더 들여놓고 싶어 하세요. 피소는 하루빨리 아버지처럼 강한 사냥꾼이 되고 싶어 하고요. 제가 그들의 소원을 이뤄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구세주에게 이런 소원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몰라. 해파리 짊어진 건 결국 온 세상이니까. 맞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티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아. 나도 궁금해. 차라리 이건 신탁 카드에서 보여준 미래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의 삶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지. 우리는 모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 그렇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운명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정에 오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혼자서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짊어져야 구세주라는 칭호에 걸맞은지도 말이지.